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캐릭터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 IX 중국 법인을 올해 1분기에 청산했습니다.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1년 새 19개 계열사를 줄였습니다. 400조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금판매에 이어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 세대를 겨냥해 이색 상품을 속속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보험과 카드 업계가 외국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이슈플러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캐릭터 사업 법인을 철수시키고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카카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캐릭터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 IX 중국 법인을 올해 1분기에 청산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카카오 IX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유통과 캐릭터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10월 설립됐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인은 중국 시장 태핑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아니며 현질 라이선스 파트너사인 알리PC와 협업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비핵심 계열사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간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1년 만에 19개의 계열사를 줄인 것.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개인 회사인 K큐브 임팩트를 포함해 친족 소유 법인인 오닉스K, 뉴런 잉글리시 등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달 13일 예상보다 더딘 성장폭에 카카오 피코마가 프랑스 현지 법인을 철수했고 17일에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 헤어샵을 운영 중인 와이어트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그룹 차원에서 모빌리티, 페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각 서비스 영역에서 확실한 1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계열사 재편에 이어 사업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382조 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증가로 퇴직연금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은행권 내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규모는 38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2018년 190조 원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38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성장한 겁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규모를 보면 지난해 말 대비 3조 이상 늘어 385조 7,52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체 퇴직연금 시장 내 금융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점유율 51.8%에 달하는 은행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이 41조 원으로 퇴직연금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KB국민은행 37조 원, 하나은행 34조 원으로 뒤를 이으며 초접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 우리은행 24조 원, NH농협은행 21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은퇴자산 관리를 상담하는 라운지를 추가 개설해 총 5곳에서 운영 중이고 하나은행은 고객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른 비이자 수익 마련이 시급한 은행과 노후 대비 수단을 찾는 투자자가 맞물려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0년 뒤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편의점과 비트코인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지는데요. 최근 편의점 업계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한 이벤트를 잇따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금도 2030 세대가 주 소비층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테크족을 공략하는 편의점 업계 이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처음 탄생한 비트코인. 이듬해 5월 20일 피자 2판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처음 쓰이게 됩니다. 이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불리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14주년을 앞두고 편의점 CU는 이와 관련한 이색적인 행사를 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피자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만 5천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한 겁니다. CU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의 50배만큼의 비트코인을 증정합니다. BGF 리테일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선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재테크와 관련된 상품을 연계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MZ세대는 이제 선배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 성장률을 화행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 자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 MZ세대의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한 비트코인 판매라든지 혁신적인 서비스 제품을 계속 제공해서 편의점을 차별화해야만이 편의점의 지속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마트24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QR 동봉 도시락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이달 31일까지 판매 예정이었지만 입소문의 열흘 만에 3만 개가 조기 완판됐습니다. GS25는 2022년 9월부터 일부 지점에서 금을 살 수 있는 자판기를 운영 중입니다. 0.5g부터 10톤까지 다양한 단위로 판매 중인데 올 1분기에 판매된 금액만 약 36억 원에 달합니다. GS25는 지난해 이용 고객 기준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라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소매업체인 편의점은 이커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중인 상황. 백화점은 명품이라는 필살기가 있지만 편의점은 위치의 편의성 외에도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가 필요해 이 같은 재테크족 잡기 전략을 내놨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보험과 카드 업계가 포화 상태에 접어든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혈안인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자 이들을 잡기 위한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험과 카드 업계에서 외국인 시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보험과 카드 업계가 외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어떻게 됩니까? 네, 업계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고 외국인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158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년 사이 20만 명 가까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이후 팬데믹 시기에 정체됐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여 명으로 25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91만 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0일 이내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OECD는 한 국가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최근 들어 이 보험업계에서 체류 외국인들을 좀 겨냥해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체류 외국인이 국내 보험에 가입한 현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개발원은 오늘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체류 외국인 시장을 업계의 신시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은 1개 이상의 국내 보험에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생명보험 가입자는 31만 2천 명, 상해보험 등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42만 1천 명, 자동차 보험에는 22만 4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가입률로 보면 생명보험 18.5%, 장기손해보험 24.9%, 자동차 보험 13.3%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외국인의 보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보험 종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생명보험 4.6%, 장기손해보험 2.8%지만 자동차 보험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암보험, 상해보험 순으로 상품 가입 비중이 높았고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선택한 비율이 62%로 내국인보다 낮아서 가격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의 가입 경로를 보면요. 비대면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는 대면 판매 비중이 66%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이주민 시장에 주목하고 보험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한 외국인을 살펴보니 국내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보험 상품을 재정비하고 체류 목적과 보험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 확충이 요구됩니다. 이 보험사들도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좀 돌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체류 외국인 시장에 뛰어든 이 보험업계가 어떤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보험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월 1회 고객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 정보와 서비스를 해당 고객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신규 가입 고객 비율이 높은 중국어, 러시아어부터 시작했는데요. 추후 영어 등 다른 언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은 앞서서 외국인 고객을 겨냥해서 지난 2022년 업계 최초로 외국인 고객을 관리하는 전문 조직으로 글로벌 지역단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외국인을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외국인 고객에게 무료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매주 1회 러시아어 완전 판매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생명은 외국인 설계사들에게 주요 교육 자료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도 외국인 고객을 위해서 2019년 업계 최초로 신계약 모니터링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보험사들은 외국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함께 외국인 보험 설계사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전속 설계사는 800명에 달하는데요. 전속 설계사 조직을 분리한 하나생명의 판매 자회사의 외국인 설계사까지 포함하면 약 2,000명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외국인 설계사도 약 1,000명에 달합니다. 이 카드업계도 국내 체류 외국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카드업계 역시 이주민 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국내 방문,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사용액은 192억 2,2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2년과 비교해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BC카드는 지난해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에게 특화된 지급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지난 4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특화된 트리패스 카드와 트리패스 QR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외국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는데요.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업계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전용 신용카드 상품 개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도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푸드 신드롬의 식품주의 질주가 눈에 띕니다. 해외에서 볶음면, 바나나 맛 우유, 김 등 한국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주의 매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향후 주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이 50만 2천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주가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돈 8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기에 힘입어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올 1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75%에 달하며 영업이익률도 20.7%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불닭볶음면 풍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은 아직 메인스트림 입점이 완료되지 않아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앞세운 빙그레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의 주가는 장중 9만 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문별 메가 브랜드 보유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 실적을 시현 중이라며 이미 주요 지역 내 메인 수출 제품의 시장 내 정착으로 여타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인기에 김 가격이 상승하며 수산식품 관련주도 연일 강세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CJC푸드는 이달 들어서만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마른 김 한속, 즉 김 100장의 도매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DS투자증권은 2분기에도 국내의 매출 성장 기조와 원가 부담 완화, 해외 식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가공식품 업체의 실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매 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가는 수도권은 5%, 특히 서울은 5.14%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급 지수도 2년 반 만에 기준점인 100을 넘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란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고금리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진 점이 꼽힙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KB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수도권은 0.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이 더 올라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줄면 임대차 시장에 머물던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이달 둘째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2로 1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셋값을 묶어뒀던 임대차 입법이 올 7월 시행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그간 올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세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제네시스가 3년 4개월 만에 럭셔리 중형 SUV GV70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크레스트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 등 내외장 디자인에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실시간 주행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를 탑재하고 전륜 서스펜션의 하이드로 부싱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해 승차감과 정숙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여기에 GV70의 역동적인 내외장 요소를 더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출시했습니다. 1200m 단거리 최강 경주마를 뽑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최종 관문에서 경주마 쏜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우승 후보를 제치고 경마 팬들에게 짜릿한 이변을 가져다 줬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경주마들이 쏜살같이 달립니다. 경마 팬들도 환호하며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어제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스프린터 시리즈의 최종 관문, 서울 마주협회장배 경주 현장. 1200m 단거리 최강 경주마를 뽑는 이날 경기에는 서울에서 10마리, 부산 경남에서 6마리가 출전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벌마의 스타, 섬싱 로스트, 어마어마를 제치고 쏜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he race was really good, was very strong, but my feel was quite nice because the gate 12 was the same as last year. So I was very confident with the horse and he was conditioned 100% today. And we just done our best and we went to the winner. 총 3번의 경기에서 얻은 승점을 합해 단거리 최강 경주마를 가리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최종 우승은 경주마 어마어마가 차지했습니다. 앞서 3월에 열린 제1관문에선 라운더 포인트가, 지난달 열린 제2관문에서는 벌마의 스타가 우승했습니다. 한편 서울 마주협회는 이날 미래 말선업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오너스데이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업은 미래 경마 인재를 키우는 그런 장학 사업입니다. 장학 사업은 장차 한국 경마를 이끌어갈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마주협회는 미래의 기수, 말조련사, 장제사, 마필관리사 등을 꿈꾸는 한국 경마 축산고 학생 10명에게 총 2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은 구름 많았는데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하늘이 개면서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공기질은 계속해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6도, 대전 15도, 춘천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인천 24도, 서울과 수원 27도, 청주와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3도입니다. 낮에는 울진 18도, 속초와 강릉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5도, 대구 14도, 제주는 16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